보다 구체적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놈이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놈은 크기 또는 거리의 개념을 보다 일반화하고 확장한 개념으로 차이 또는 다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 거리는 두 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러한 방법을 L2놈이라고 합니다. 두 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합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L1놈이라고 합니다. 물론 3차원, 4차원과 같이 보다 높은 차원의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엘리멘트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거리 개념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은 P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놈을 보다 확장하면 차원을 구성하는 엘리멘트 중 가장 차이가 큰 엘리멘트 값으로만 차이를 측정하는 L∞ 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이를 측정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벡터 스페이스에서 각 엘리멘트 고부 합으로 구하여지는 인너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는 값을 갖는 엘리멘트로 표현되는 수없이 많은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공간이지만 수없이 많은 함수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추상적인 공간을 펑셔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펑셔널 스페이스에서 두 함수 사이의 거리는 두 함수 또는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A부터 B까지 구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함수 F와 G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거리 개념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인너 프로덕트를 확장한 함수의 인너 프로덕트에 기반한 거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신호철에서 사용되는 함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한 함수 차이 또는 거리 측정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제 적응 시스템에서 에러를 정의하고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어댑티브 스킴을 도출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옵셋 문제에서 입력 X와 그에 상응하는 desired output D가 주어졌을 때 입력 X에 대한 실제 출력과 desired output과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화하여야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에러의 절대값이 아닌 에러의 제곱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절대값 함수는 미분 불가능하지만 제곱 함수는 완만한 곡선으로 모든 지점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댑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dy 오버 dp가 양수인 1입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의 미분으로부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점인 픽스드 포인트를 구하여 보면 에러가 0일 때 오브젝티브 펑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지점이 픽스드 포인트이며 에러가 최소화된 옵티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옵티멈으로 근접해 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시스템의 dE 오버 dt를 음수로 유지하면 에러가 지속적으로 최소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어댑테이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에러의 부호와 dp 오버 dt의 부호가 항상 같으면 dE 오버 dt가 음수로 유지된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에러를 적분하여 P를 구함으로써 항상 만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입력과 desired output과의 관계를 만족하는 P를 구하는 방법은 에러를 시간에 따라 적분하여 P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어댑테이션 방법은 출력과 디자이어드 값과의 차이를 적분하여 P로 인가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어댑테이션 스킴을 센서가 발생시키는 불특정한 옵셋을 캘리브레이션으로 제거하는 센서 시스템에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페이지에서는 센서의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기준이 되는 값을 인가하고 디자이어드 값으로는 그 기준값에 대하여 출력되어져야 하는 값을 인가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에러가 줄어들게 되고 이때 P는 센서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옵셋을 제거하는 값으로 컨버즈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또는 트레이닝이 끝나면 트레인된 P 값을 유지한 채로 에러를 피드백하는 경로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센서 동작을 시작합니다. 센서의 입력이 가해지면 센서가 발생시키는 옵셋이 제거된 값이 최종 출력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에러를 피드백하여 학습을 시키는 구조를 각 블럭의 위치를 바꾸어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적분기를 통하여 출력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1차 피드백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만 입력되는 신호들의 의미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피드백 시스템에서 적분기 출력에 더하여지는 신호는 OPMP가 발생시키는 잡음이나 비선형성, 비행기의 바람등과 같은 외부에 가해지는 교란, 자동차의 미끄러짐에 의한 위치 이탈 등과 같은 원하지 않지만 시스템에 더하여지는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여 보면 입력 신호 XS에 대한 전달함수와 잡음 NS에 대한 전달함수가 각각 구하여집니다. K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출력에 XS만 나타나게 되어 잡음, 비선현성, 교란이 제거되는 특징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신호가 낮은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고 백색 잡음이 더하여지는 경우 출력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보면 신호에 대한 전달함수는 로우 패스 필터이므로 신호는 그대로 나타나지만 잡음에 대한 전달함수는 하이 패스 필터이기 때문에 신호가 있는 저주파 대역에서의 잡음이 줄어들어 출력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신호 주파수 대역에서의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적응 또는 학습 시스템에서 러닝 레이트는 시스템의 동작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피드백 시스템의 루프 게인이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학습이 진행되면서 에러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며 이때 시상수는 러닝 레이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정된 트레이닝 샘플에 대하여 어댑테이션 반응은 피드백 시스템에서 스텝 레스폰스와 동일하며 한 번만 일시적으로 가해진 트레이닝 샘플에 대한 어댑테이션의 반응은 피드백 시스템의 임펄스 레스폰스와 동일합니다. 학습의 동적 특성이 지수적이라는 것은 한 번 가해진 샘플에 대한 영향이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러닝 레이트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포게팅 레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학습된 결과는 과거의 입력들에 대하여 지수적인 가중치가 곱하여져 누적된 결과임을 의미하며 이는 흔히 사용되는 컨볼루션 필터와 동일합니다.